달슨의 라이브. 와, 진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마지막까지 극장 가네요. 예, 운명의 38라운드 최종 라운드가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일요일 밤 12시에 열리게 되는데 최종 라운드가 거기서 챔스 누가 가냐, 유로파 리그 누가 가냐, 누가 강등되냐 세 개가 다 결정되게 됐습니다. 아, 맨유와 웨스트햄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마지막 최종 라운드의 상황이 빚어지게 된 건데, 이 마지막까지 네가 가라 챔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맨유는 오늘 비기면서 최종 라운드에 대한 부담감, 최종 라운드가 레스터 지금 싸우고 있는 팀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싸우고 있는 레스터가 붙는데 원정이잖아요. 그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게 됐고, 웨스트햄은 오늘 맨유와 비기면서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만 놓고 보면 맨유가 오늘 비겼기 때문에 승점을 1점 추가하면서 3위로 올라가긴 했는데, 4위 첼시가 바로 이어서 리버풀 경기가 있고 또 최종 경기 울버햄튼, 즉 두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일단 첼시는 빼놓고 말씀드릴게요. 맨유가 3위긴 하지만 5위 레스터와 승점이 1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맨유가 63, 레스터가 62점, 1점 차인데 마지막 38라운드에 누가 만나냐는 거죠. 레스터와 맨유가 딱 만납니다. 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정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맨유는 물론 비겨도 됩니다. 최종전에서 레스터와 비겨도 되지만, 하지만 그게 쉬울까요? 네. 기본적으로 레스터의 홈이에요. 맨유는 원정을 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감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맨유가 4위 안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건데, 4위를 해도 저기 맨유가 챔스를 못 갈 수 있는 경우일 수가 있다는데, 저기 근데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우리 저기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챔스에서 첼시가 우승하고 유로파에서 울버햄튼이 우승해가지고 1위부터 3위까지만 가고 4위 떨어진다는 시나리오죠. 저기요, 맞는 얘기긴 한데 그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첼시가 바이에른 뮌헨에 홈에서 0대3으로 1차전 졌고 2차전 원정 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그럼 우리 경우의 수 따지다가 머리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래서 맨유는 레스터 경기 때 비겨도 되긴 하지만 원정이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봐서는 맨유에게 가장 큰 부담감은 체력입니다. 체력.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체력적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도 그럴 것이 3일 전에 FA컵 4강 경기를 치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발이 다 느려졌어요. 다 느려졌습니다. 그럼 반면 레스터는 맨유보다 한 3일 정도 더 쉬는 거죠. 그러니까 맨유보다 3일을 더 쉬고, 오늘 맨유는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 체력적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러면 원정 경기에다가 체력까지 부담감 있는 맨유가 레스터를 비겨도 되니까 유리하다? 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그러지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어느 정도로 체력이 떨어졌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자, 오늘 맨유가 이제 1대1로 웨스트햄과 비겼는데 홈이었잖아요. 홈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슈팅 수가 어떻죠? 더 적었어요. 네. 11개 대 12개. 최근 거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변함이 없죠? 네, 맨유가 오늘 11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웨스트햄은 오히려 원정 와서 12개의 슈팅을 때렸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뛴 거리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지쳐 보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가요? 웨스트햄이 반올림에서 112km를 달렸는데 맨유는 107km를 달리는데 그쳤습니다. 맨유의 FA컵 말고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뭐였냐면 팰리스와 경기였어요. 크리스탈 팰리스. 그 경기 때 맨유가 110km를 뛰었습니다. 확실히 맨유가 덜 뛰었다, 못 뛰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시죠? 오늘 그리고 이걸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 누구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어요.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굉장히 좀 많이 달리는 선수잖아요. 오늘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오늘도 가장 팀에서 많이 뛴, 와 정말 뭐 12km 정도를 많이, 거의 반올림하면 12km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가렸으니까. 자,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렇게 거의 반올림하면 12km 정도를 달렸는데 확실히 지쳐 보이더라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저는 지난 2월에 맨유 선수로 데뷔해가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턴오버 많이 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약간 체력적으로 좀 방전됐다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이런 좀 부담스러운 몇 가지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자, 이 그린우드는 물건이네요, 물건. 만으로 18살 선수입니다. 2001년생인데 사실 오늘 그 기가 막힌 왼발 슈팅 아니었으면 이게 질 수도 있는 경기였습니다, 진짜. 예. 그린우드가 그 원투 딱 주고받으면서 볼 빠지니까 잡아가지고 그냥 때려 넣어가지고 왼발로 때려 넣어. 이 양발잡이가 갖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라고도 얘기하시는데 원투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강인과 동갑내기 맞습니다. 그 상대 입장에서는 뭐 손흥민도 마찬가지지만 양발을 쓰게 되면 이 선수의 오른발을 잡아야 되는지 왼발을 잡아야 되는지 그걸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자꾸 이 양발잡이가 갖고 있는 이 타이밍, 그러니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반박자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수비수가 주춤할 때 생각할 때 저 왼발이야 오른발이야 이럴 때 타닥 잡아가지고 때릴 수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그린우드가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린우드가 진짜 물건인 거는 오늘 그 장면만 보더라도 물건이지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발로 11번 교체로 19번 뛰어서 총 30번을 뛰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골을 넣었어요. 도움 문제 하나인데 두 자리 골을 넣은 겁니다. 우리가 뭐 손흥민 선수 텐텐할 때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만 18살짜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시즌에 지금 10골을 때려 넣은 거고 모든 대회를 다 합치면 그린우드가 이번 시즌 맨유에서 넣은 골이 올 시즌만 17골입니다. 이거는 맨유의 전설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대 선수가 넣은 한 시즌에 17골은 조지 베스트, 브라이언 키드, 그다음에 웨인 루니와 같은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진짜 물건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친구 그린우드는 좀만 더 지켜보게 되면 진짜 좋겠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지쳤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또 더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체력적으로 좀 지쳤으니까 레스터와의 이제 몇 주 쉬고 한다고 해야 되지? 4일까지는 되지 않고 3일보다는 조금 더 쉬고 이제 레스터와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이런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더 뛰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포그바의 핸드볼 맞습니까? 이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규정상 상대가 프리킥 찰 때 여러분들 그 수비벽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맞으면 그 핸드볼 처리하는 게 규정입니다. 그냥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들이 와서 수비벽 앞에서 그러죠. 손 들어서 맞으면 불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 규정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 날라왔을 때 포그바 이렇게 들었던 거는 그거는 뭐 그냥 뭐 항의할 것도 없는 핸드볼 파울에 따른 PK가 맞고 사실 그것도 포그바 뒤에 있던 린드레프는 어때요? 수비수니까 그거를 몸에 배어있으니까 혹 날아오니까 그냥 고개만 숙이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포그바는 그런 게 좀 잘 적응이 안 되니까 손을 들어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PK가 맞습니다. 여하튼 뭐 그 상황은 좀 이렇게 정리될 것 같고 강등도 정리해달라. 일단은 오늘 경기했던 웨스트햄과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잔류 확정 지었고요. 마지막 최종 경기 때 17위 아스톤빌라, 18위 와포드, 19위 본머스 세 팀이 이 중에 한 팀만 살아남습니다. 자, 지금만 놓고 보면 본머스가 불리하지 않나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빌라는 웨스트햄과 원정이고요. 와포드는 아스널과 원정이고요. 본머스는 에버튼과 원정이에요. 만약에 빌라와 와포드가 다 지고 본머스가 이긴다고 한다면 34가 돼서 골득실을 따져야 되는데 골득실이 26, 27, 27이에요. 그러면 본머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빌라, 와포드, 본머스 중에 한 팀만 살아남습니다. 두 팀은 떨어져요. 이거도 최종 경기에 최종 라운드 때 결정이 나는데 저희 아마 3호기가 이제 편집을 할 텐데요. 멸망전이 펼쳐지는 일요일 밤 12시 동시간에 10경기가 모두 일제히 치러지는데 저희 이제 그 매치업을 싹 그 정리해 줄 겁니다. 정리해서 요 매치업의 결과에 따라서 챔피언스리그, 유로파, 강등, 멸망전 싹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밤 12시 이 멸망전을 탈순의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죠. 그러면 일요일 밤에 또 뵙겠습니다.